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성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굉장히 의욕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 타버리다, 소진한다는 의미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최근 공무원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업무가 늘어서 또 잇따른 화재 진압 과로로 인해서 이런 번아웃을 넘어서 과로사하는 분들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산불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방관들 업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산불 진화 지원 업무를 하던 소방관 한 분도 최근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충남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에서 일하시던 48살 고모 소방관인데요. 지난 6일 자신의 집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토요일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 이후에 피곤하다면서 잠이 들고 깨어나지 못하신 건데요. 네.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한 달 초과 근무 시간이 평균 60시간가량 됐다는 게 이제 이분 유족과 동료분들의 주장입니다. 숨지기 직전까지 연장 근무가 계속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네, 여기에 최근에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의 소방서에 소방관 총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현장 인력 배치 업무를 담당하시던 이제 이 고모 소방관의 업무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에 사망 전날까지 5일 연속 비상근무를 하는 등의 이제 과도한 업무 강도로 인해서 이 고모 소방관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로사 인정까지는 아직 몇 단계의 절차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 네, 뭐 산불로 인한 과로사 사례도 있지만 최근 코로나가 지금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특히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방역 업무에 참관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의 근무 강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그 과로사로 숨진 인천 보건소의 공무원 A씨의 경우에는 월별 초과 근무 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네. 같은 해 6월에는 전남 담양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 업무를 하던 공무원 B씨도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는데요. 그분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시간 비상근무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들 정말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과로사한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공무원은 113명에 달하는데요. 이 기간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의 3명 중에 1명이 과로사를 한 겁니다. 질병재해도 급증했는데요. 질병재해를 인정받은 공무원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지난해에는 602명이나 됐습니다. 대부분이 그 뇌나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이는 과로사의 주로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로로 인한 우울증 등의 업무 관련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이게 단순히 이제 과로사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5년간 35명이 이제 업무 관련 이유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이제 네.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업무 관련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순직을 인정받은 공무원만 해도 10,000명당 0.06명으로 일반 노동자의 2배 수준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과중한 업무를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공무원 하면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면서 뭐 신의 직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네. 이렇게 과로사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를 본다면 오늘 시청자분들도 꽤 많이 좀 놀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취업 사이트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 만약 취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공무원을 준비하겠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변호사, 의사, IT 개발자와 같이 이렇게 곽광받는 고소득 직업을 2, 3위로 밀어내고 뭐 박부홍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고용 안정성하고 워라밸 때문이었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의 업무 강도와 업무 피로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업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과로사가 이어지지 않게 빠른 개선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과로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개인의 업무 부담을 좀 낮춰줘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또 방역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경무에 시달리는 분야 하면 이분들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응급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 SOS를 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안전조치 119 구급대원 그쵸. 요원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을 괴롭히는 거는 과중한 업무도 업무이지만 바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인데요. 맞아요. 이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들 폭행하는 그 CCTV 장면도 많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네, 참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최근에 3년 동안에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된 것만 640여 건이 됩니다. 네. 가해자의 86%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술이 뭐 모든 거에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그쵸. 네, 구급대원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송 업무가 과중해지는 데다가 이제 폭행 수위까지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폭행을 당한 뒤에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구급대원 분들도 계시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주치 상태의 가해자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구급대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데도 계속해서 줄지 않는 건 뭐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는데요. 술에 취했다는 게 이제 감형의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 난동을 부려서 입건된 600여 명 중에 43명, 단 6.7%만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가해자의 23.8%는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리됐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경찰과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데도 그 법 집행에 이런 아쉬움이 많은 거는 뭐 현재로서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좀 달라진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달라진다라는 건 뭐 개선책이 마련됐다는 건가요? 네, 음주 등을 이유로 그 감형받을 수 없도록 주치가 어떤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 없게 법이 개정돼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가해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향후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현행법으로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119 구급대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무원마저 경무에 시달리며 과로가 일상화된 사회.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조성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